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요즘 광주는 여러 선거구 중에서도 서구갑과 서구을 선거구가 유난히 뜨겁습니다. 세금을 들여 유물을 구입하는 광주시립역사민속박물관이 유물 수백 점의 소장가치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해 논란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들마다 맨발길 조성이 열풍인데 모든 이들이 환영하는 건 아니어서 곳곳에서 찬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불법 현수막 한 건당 최대 4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요즘 광주는 서구갑과 서구을 선거구가 뜨겁습니다. 서구갑은 대표적인 친명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고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 서구을은 민주당 중앙당 전략선거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전국 250여 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4.10 총선의 공천 작업을 본격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다만 광주 서구을을 비롯해 17곳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돼 제외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탈당해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을 뿐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예비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앙당 입맛에 맞는 이른바 내리꽂기식 공천은 안 된다는 겁니다. 현 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은 유권자에게 후보 선택권을 맡겨야 한다며 중앙당 개입을 차단했고 최회용 예비 후보는 당심과 민심을 저버리는 전략 공천은 폭력적이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광진 예비 후보는 청년, 여성에 우선 공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양부남 예비 후보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닌 만큼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타 정당의 후보들조차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현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과 진보당 김혜정 후보는 번번이 전략공천 인물로 지역을 채우는 것은 서구을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을 나와 신당을 창당한 양양자 의원은 사실상 전략공천의 수순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구갑의 경선 판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위원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가 후보 검증 신청을 포기하면서 향후 대결 구도 변화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강 특보의 지지 향배에 따라 현역인 송갑석 의원과 팽팽한 양자 구도를 형성할 수 있어서입니다. 김명진, 박혜자, 조인철 등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강 특보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안타깝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이 그 지지세를 흡수할 것이라는 각기 다른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이 속도감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체제에 대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정한 계기가 마련이 되면 저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선까지 내부 분열 등 후폭풍과 함께 전체 판세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까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옅은 구름만 지나는 모습인데요.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약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시립역사민속박물관이 유물을 구입할 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심의회에서 지난해 유물 280여 점을 감정하고 심사했는데 심의에 걸린 시간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역사민속박물관 유물감정심의회 위원회 3명이 유물을 감정하는 모습입니다. 유물의 진품을 따져 박물관에 전시될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유물감정심의회가 소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박물관은 세금을 들여 비용을 지급하고 유물을 사들입니다.
10년 동안 소장품 3,300여 점을 사들이는데 광주 시민의 혈세 8억 6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학 교수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유물감정 심의회는 한 해 평균 300여 점의 유물을 검증해 왔습니다. 문제는 유물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적게는 1년에 130점, 많게는 630점을 사들였는데 이를 결정한 심의회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연 회의 때마다 초스피드로 소장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수백 점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2~5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그 의견 제시하고 해서 유물 구입 시 주요 증빙 자료가 되는 유물감정심의회 회의록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처음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당시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4명의 위원들이 281점을 실물로 보고 감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단 2시간 만에 유물 감정이 끝났습니다. 2시간 만에 이 유물 감정을 4명이서 200점을 했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유물을 보신다면 4명밖에 안 됐다는 게 또한 유물 검증의 투명성을 위해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타 지역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회의를 거쳐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회의록은 남겨놓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4년 제도 개선을 공고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시하고 사업소하고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점검이라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광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권익위 비판도 듣지 않았던 광주시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요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을 조성하는데 지자체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용봉 저수지 둘레길, 신발을 벗은 시민들이 진흙을 밟으며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진흙으로 된 길 옆에 매트도 깔려 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한 달 전에 조성한 맨발길인데 진흙으로 된 길과 매트길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맨발길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원래 있던 길을 반으로 나눠 맨발로 걷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시립미술관 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변이 습지다 보니 질퍽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흙이 매트 위로 넘어오면서 매트에도 진흙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를 걸었는데도 신발은 엉망이 됐고 바지에는 진흙이 튀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진흙이 돼 걸을 때마다 신발과 바지가 엉망이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 20~30분 걸었는데요. 이 지긋지긋한 땅을 이렇게 밟다 보면은 막 튀어요. 매우 불편하죠. 집에 가서 이거 손질 다시 해야 되고. 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맨발로 걸어 건강해졌다며 오히려 진흙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맨발 걷기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질퍽질퍽한 것이 훨씬 더 그 접지 효과가 있어서 좋거든요. 시립미술관 측은 맨발길을 두고 서로 다른 민원이 접수돼 힘들다면서도 진흙길을 의도하지 않았던 만큼 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발 걷기 하는 민원하고 신발 신고 다니는 민원하고 양쪽으로 민원이 걸리더라고요. 배수관을 빼보고 또 마사트를 더 깔아가지고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보겠습니다. 아직 맨발길이 없는 광주 5.18 기념공원에서는 시민들이 맹문동을 심어놓았던 화단의 땅에 자체적으로 맨발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5.18 공원 관계자는 예산을 들여 화단을 조성한 만큼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해 맨발길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맨발길 조성을 서구청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토길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눈이 오나 비가 와도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지자체가 조성한 맨발길은 총 34곳인데 광산과 서구가 각각 16곳과 15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중 서구에서 한 곳을 제외한 33곳 전체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내년에도 37곳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맨발 산책길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맨발 산책길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불법 현수막 한 건당 최대 4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어제부터 적발되는 현수막에 장당 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 적용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현수막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수된 민원은 365일 즉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5.18 폄훼 간행물을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또다시 5.18 폄훼글 공유를 지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허 의장은 이달 초 인천시 의원들에게 5.18은 내란이라는 신문을 배포했다가 징계 대상에 오르자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징계를 피했는데 최근 시의회 간부에게 5.18 폄훼글 공유를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5.18 특위는 자숙과 반성은커녕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허식 의장은 공식 사과하고 의장직을 내려놓으라고 규탄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망간 혐의로 62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북구 매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 2시간 30여 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신 씨를 검거한 경찰은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던 신 씨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일부 학교들도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심의 작은 학교들이 이를 막기 위해 택시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택시기사가 초등학교 3학년 주신우 양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학교 가자. 택시 안에는 주신우 양의 친구들이 미리 타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무료 등하교 택시가 이렇게 도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전교생 24명 가운데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은 4명뿐. 나머지 20명은 주신우 양처럼 학교에서 배치해준 이른바 에듀 택시를 타고 무료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타면서 동생이랑 노는 거랑 금요일마다 방학 때 금요일마다 어디 나가서 노는 게 좋아요. 도심에 있는 학교지만 이 학교는 지난해 초 전교생이 12명까지 줄어 통폐합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전학생을 찾기 힘들었고 좀처럼 학생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듀택시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전학을 오기 시작했고 1년 만에 학생 수가 2배 늘었습니다. 누군가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에듀택시 때문에 보고 저희는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통학 부담이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원거리에서도 이 작은 학교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학을 오다 보니 학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 도심 학교지만 전교생이 돌봄 교실에 참여하고 승마와 플루트 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학교보다 더 좋아요. 체험학습 많이 가니까 더 좋아요. 에듀택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9년. 전남 지역 870개 학교 가운데 240여 개 학교에서 에듀택시 456대가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사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지만 강도 높은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새해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 없는 방학에도 한자리에 모인 대학 교수들.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집을 살핍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순천대학교가 대학, 학과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이 기회 최고의 마지막 기회를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학의 운명은 아마 좌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대는 최근 글로컬 대학 사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교육부에 제출할 핵심 혁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업과 협력해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나 단과대학,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캠퍼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등을 만들어서 당초 저희들이 실행 계획서대로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원만큼 책임도 강합니다.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상반기까지 교육부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컨설팅단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대학이 순천은 물론 광양과 고흥 등 전남 동부권 지자체 기업과 협력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전라남도는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저희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전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내 대학 중에서 글로컬 첨지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치열한 경쟁 속 글로컬 대학이란 마지막 기회를 잡은 순천대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지역 경제계가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국회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단기적인 경제성만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도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닌 지역 간 소통과 영호남 경제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우 민주혁신연구원장이 올해 총선에서 광주 동구 남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 원장은 작금의 정권과 정치권의 무능이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며 정의롭지 못했던 광주 정치를 개혁하고 공정하지 못했던 동구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자치 권한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제주에서도 주민자치회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제주문화방송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사적 302호로 지정된 나간읍성이 자리 잡은 전남 순천시 나간면. 해마다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의 주요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합니다. 지난해 8월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30여 건의 사업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4년 전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미리 주민들을 만나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사전 온라인 투표로 걸러낸 뒤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습니다. 주민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민주적이지 않나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전국 읍면동 3,500여 곳 가운데 1,000여 곳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한 곳도 없는 상황.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위원회만 두도록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제주에서도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문기구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 별도 재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민관협치기구로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 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자체 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될지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라든지 주민 자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올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행정시별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한 곳씩 모두 4군데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 권한을 강화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제주 지역 풀뿌리 주민자치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강원도에는 병원까지 거리가 멀고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와 환자를 화상으로 연결해주는 원격 협진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병의원까지 원격 협진 기관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입니다. 고혈압과 이석증을 앓고 있는 박경애 할머니. 한 달에 한 번 화상통화로 의사를 만납니다. 약은 잘 챙겨 드셨어요? 예. 어디 불편하신 데는 다 없으시고요? 네. 보건진료소에서는 만날 수 없는 공중보건의와 화상으로 상담하는 겁니다. 환자 곁에는 간호사가 있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이력 등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원격 협진입니다. 오늘 혈압 재셨는데 131에 78 나오셨어요. 강원도에서 1시간 반 안에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54%.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 질환자들은 원격 협진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2달에 한 번 이비인후과 병원은 이제 뭐 시장 보고 그러러는 가지만 지난해 강원도의 원격 협진 이용 건수는 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17%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자주 방문하시는 진료소에서 관리를 받으시면 좋으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가 주로 원격 협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역의 소규모 민간 병의원으로까지 협진 기관이 확대됩니다. 의료 취약지 인프라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개인 민간 중심으로 더 확대하겠다. 강원도는 아직까지 참여율이 낮은 민간 1차 진료기관의 협진 참여를 독려해 취약지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도심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울산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요.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의 한 수변공원. 수달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달은 깊은 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 기념물입니다. 많이 신기했어요. 동물원에서도 본 적 없기도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 천연기념물이라 돼 있어서 좀 더 많이 신기했죠. 이번에는 수달 가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달 4마리가 호수에서 일렬로 줄지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이곳 수변공원은 낚시 금지 구역이라 먹이가 풍부해 수달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붕어 있잖아요. 붕어. 한 손바닥만 이런 거 잡아가지고 깨물고 있더라고. 야, 여기서 무슨 수달이 있나 싶은 생각 드는 게 사진 막 찍었어요. 지난달에는 울산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수달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수달을 포획해 건강검사 등을 거친 뒤 자연에 방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수달을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달이 안전하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목격하시더라도 멀리서 관찰하시면서 즐거움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달을 만질 경우 손가락을 깨물 수 있어 이런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날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까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위가 물러가면서 내내 영상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영광도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해남에서 13도, 강진과 완도에서 12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구리의 낮 기온 10도, 순천의 낮 기온 12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까지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 지나면서 날이 흐리겠고요. 다음 주부터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